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12월 16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낙폭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체감적으로 시장 흐름을 보더라도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좋지 못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어제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날에 미국 증시가 낙폭이 있었다고 해도 이틀 전에 비해서 그렇게 깊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떠올려 보면 오늘 코스피 코스닥의 급락, 조금은 신경 쓰이는 하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오늘 2.2% 급락이 나왔고, 다시 한번 4,000포인트가 살짝 깨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코스닥도 2.4%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좋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일단 코스피 내에서는 삼바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 두 종목만 빨간불이 들어왔고,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하이닉스의 흐름이 좋지 못했었고요. 또 방산, 조선,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까지 다양한 업종들의 급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흐름이 좋지 못했었고, 비만 치료제 D&D 파마텍하고 신규 상장주 에임드 바이오 이 두 종목만 유일하게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업종들의 낙폭이 깊게 나왔었고, 이렇게 보니까 특히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가 가장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도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의 1조 원 이상의 순매도가 나왔고요. 기관도 3천억가량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연속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의 4천억이 넘는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시장 규모를 생각해 봤을 때는 4천억 이상의 순매도가 나왔다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순매도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비교해 봐도 최근 한 달 내에서 가장 많은 순매도 규모였죠.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도 이틀 연속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고요. 그래도 어제보다는 규모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 어제는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다면 오늘은 4천억가량의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고요. 기관도 700억 이상의 순매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상위 종목 내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이 들어왔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도가 있었지만 기관 쪽에서 200억가량의 순매수가 있었고요. 그리고는 급락이 나왔던 에코프로. 그래도 외국인은 소폭의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순매도가 200억 정도 찍혀 있고, 특히 최근 한 주 동안의 수급은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APR, 이수페타시스, 삼성전자 우선주, 신한지주, 효성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LG, 한국금융지주, 강원랜드, 올릭스, D&D 파마텍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에 미국 증시가 조금은 찝찝한 하락이 나왔었다면 어제는 그래도 미국 시장이 개장하기 직전에 나스닥의 선물지수가 한때는 0.7%의 빨간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조금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0.6%가 나왔었고요. 확실히 지금의 추세를 보더라도 다소 상승 추세가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반등장에서 만약에 힘이 있었다면 직전 고점도 확실하게 돌파했겠죠? 하지만 직전 고점 근처까지 가서 지금 두 번 연속으로 파란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지난번 살짝 깨졌던 여기 60일선 있죠? 어쩌면 이번 주에 한 번 더 이탈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해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 S&P 500은 그나마 잘 버텼었고요. 다우지수도 뭐 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전날에 5% 이상의 급락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거와 비교하면 많이 빠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반도체도 쌍봉 추세에 대해서 경계심을 한번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 일본도 오늘 1.2% 빠지고 있고, 뭐 마찬가지로 이번 반등장에서 직전 고점을 확실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증시. 대만도 마찬가지로 1.3% 빠지고 있고, 미국의 반도체 흡사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는 쌍봉 그림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1.2% 빠지고 있네요. 자,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나스닥 선물 지수도 0.7%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국내 시장의 넥스트 트레이드가 끝날 시점에 그쯤에 나스닥 선물 지수는 0.7%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수치상으로는 마이너스 0.7%지만 어제 넥스트 장이 끝날 때 나스닥 선물 지수와 비교해서 보면 사실상 거의 마이너스 1.5% 정도, 그 정도 낙폭이 나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마이너스 1.6%와 함께 간신히 21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들이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과연 지금의 21선을 지켜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중요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일정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오늘 밤에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첫 번째가 고용지표하고 이틀 뒤에 발표가 되는 CPI 지수입니다.
그래서 금리 방향성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거의 95% 이상 본다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고용 지표가 이번에 예상치를 상회한다면, 즉 취업자 수가 많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럼 내년 시장이나 금리나 방향성이 굉장히 모호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계속 금리나 압박을 하고 있고, 또 내년 5월쯤에 취임을 하는 연준 인사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배경이 있다고 해도 그걸 모두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고용지표와 CPI가 굉장히 중요한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면 내년 시장이다 금리나 방향성이 모호해질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또 한 번 시장이 한 차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고용이 부진하게 나온다면, 지금 시장이 많이 올라온 위치잖아요. 그 위치에서 고용이 부진하게 나온다라는 것은 어쩌면 내년 시장이나 금리나 기대감보다는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질 수도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가 나오던 간에 굉장히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이슈 때문에 뭐 코스피라든지, 또 조금 전에 미국 증시를 보신 것처럼 조금은 시장 흐름이 부정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먼저 첫 번째로 알고 가시고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을 내가 전반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투자 비중이나 투자 시점을 조금 조절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혀 모르고 있다면 단순히 주가가 빠졌으니까 크게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방향이 나올 것이다, 이걸 100% 단정지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가 그 안에서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 다양한 계획들을 세워보자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고용지표 발표가 있고, 또 내일 모레는 CPI 지수, 그래서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고 불안하다면 저는 차라리 이번 주의 일정들이 모두 다 종료가 됐고 그 뒤에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을 보면 어제는 그래도 로봇과 바이오주의 흐름이 좋았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로봇 관련주의 흐름도 그렇게 썩 좋지 못했었고, 그나마 바이오주만 그래도 선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주도 썩 흐름이 좋지 못하죠. 하이닉스는 다시 한번 21선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큰 시세가 나왔었던 원익홀딩스, 전체적인 추세는 깨지지 않았지만 오늘은 5% 이상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바이오주들의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의 D&D 파마텍, 오늘 7% 급등이 나오고 있고, 또 코스피 바이오 대장주, 삼바도 지금 2%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지만 뭐 0.5% 정도, 그 정도면 뭐 크게 빠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보더라도 위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거의 바이오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 에피스홀딩스, 에임드바이오, D&D 파마텍, 바이오주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아크릴은 뭐 신규 상장주죠. 그래서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백스는 장 초반에 흐름이 좋았었거든요. 어제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올해 주가가 최고치로 마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인 택시가 있었고, 텍사스의 오스틴 쪽에서 지금 로봇택시가 시험 주행 중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되면서 테슬라가 뭐 3% 이상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자율주행 관련주들, 그쪽이 오전장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백스도 그 관점에서 오늘 5%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뭐 이 종목은 스마트 팩토리, 로봇 관련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화장품 관련주, APR도 오늘 추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들을 보면 개별 이슈가 있었던 종목을 제외한다면 전체적으로 바이오주가 많이 포진해 있고요. 이걸 봤을 때 최소한 이번 주에 기술주의 흐름이 좋지 못하다면 저는 이번 주만큼은 대안으로서 바이오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가져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반도체, 로봇, 또 2차 전지 이런 업종들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은 아니죠. 제가 중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번 주에 기술주의 주가를 흔들 수 있는 이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정들을 보더라도 솔직히 이번 주는 공격적으로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최소한 미국의 CPI 지수 발표까지는 보고 나서 그때 뭐 신규 투자를 하던 종가 베팅의 비중을 늘리던 추가적인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조를 해보시고요. 아무튼 연말이 다가온 만큼 산타 랠리를 많이 기대를 하셨을 텐데 최근의 시장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안에 바닥이 잡히길 한번 바라보고요. 빠른 시간 내에 산타 랠리가 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로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